추천의 글 2. 대대장 예비역 대령 이영우. 오직 생명을 사랑한 한 전투원의 헌신적인 삶의 고백. 본인은 백마부대 28연대 1대 대장으로 베트남전에 참전하였다. 50년이 지난 일이지만 8월 환송 국민대회 때 중앙청 광장에서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이기고 돌아오라고 당부하던 당시 대통령이 생각나고 위에 사진 속에 있는 미 공군 비행단장 스탠치캄 중령이 지원해준 샌드백에 모래를 넣고 이를 병력 보호용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베트콩의 공격을 막아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덕분에 단 한 명의 인원 손실도 없이 작전 지역으로 이동해 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다. 내가 베트남전에서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일대대, 그 중에서도 민찬기 중대장이 지휘하는 3중대가 연대의 최정예 부대인 기동타격대로서 그 어떤 부대보다 많은 작전을 수행하면서도 전과는 많고 전사자는 적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3중대장 민찬기 대위는 내가 가장 신뢰하는 중대장이었기에 3중대의 빛나는 전과는 당연하게만 생각되었다. 그런데 이 책을 통해 3중대의 빛나는 전과의 배경이 되는 놀라운 사연들을 접하게 되었다. 베트남 전쟁터에 도착한 정명석 총재의 간절한 바람은 단 하나였다. 다른 전우들이 텔레비전, 녹음기를 사가지고 고국으로 살아서 돌아가기를 희망했던 것과는 달리 무엇보다도 생명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8월 기간 내내 한결같이 실천했음을 이 책은 전하고 있다. 나는 주월 사령관 최명신 장군과 가깝게 지냈는데 그도 역시 부하들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최명신 사령관의 부하 사랑은 한국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지 않으면 주월 사령관직을 수락할 수 없다고 한 그의 태도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미군의 작전 통제하에 들어가면 미군들이 격전지에 한국군을 배치할 것이고 그로 인해 인명피해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베트남전에서 아군의 피해를 무릅쓰고 점령해야 할 목표는 없다는 최명신 사령관의 생각과 정 총재의 생명을 사랑하는 실천적인 삶은 나무와 열매처럼 너무도 잘 어울린다. 고로 베트남 전쟁터에서 활약한 정 총재를 최고사령관의 작전 지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한 전투원으로 불러도 무방할 것이다. 승리는 적을 죽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정 총재의 당찬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것도 전쟁터에서 직속 상관에게 말이다. 실제로 정 총재가 1, 2차 파월된 25개월 동안 3중대의 전사자는 단 한 명뿐이었으나 정 총재가 1차 귀국 후 제8월될 때까지 베트남 전쟁터를 비운 약 6개월 사이에는 2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당시 전투상보의 기록으로 이 책에 기록된 내용과 일치한다. 정 총재의 생명사랑의 위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책에서는 정 총재가 전투 전에 꿈이나 감동으로 사전 준비사항과 유의할 점을 깨닫고 전투에 임함으로써 부대의 안전을 도모하고 전우를 살린 각종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본인은 이러한 기록들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공감한다. 왜냐하면 본인도 6.25 전쟁 시에 유사한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치열한 전투 중 하나로 전사에 기록되어 있는 가칠봉, 일명 김일성 고지 전투 시의 꿈을 꾸었는데 어머니가 나타나 너희 부대는 포위되었다. 라고 알려주었다. 이로 인해 더욱 정신 차리고 전투에 임하여 적의 포위망을 뚫고 나오게 되었고 현재까지 살아있게 된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홍길동 작전은 베트남 전사의 길이 빛나는 작전 중 하나다. 그 이야기도 알고 보니 꿈과 관련이 있고 정 총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임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그 내용이 이 책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홍길동 작전 기간 중에 정 총재가 한 꿈을 꾸기를 포로를 잡았는데 포승줄이 없어서 당황하는 순간에 직면한 것이었다. 이 꿈으로 인해 조명탄 낙하산 줄을 챙기고 작전에 임하게 되었는데 그날 실제로 전투에서 정 총재가 포로를 잡게 된다. 이 포로를 심문하던 중 작전 지역 내에 적들이 무기로 사용하는 또 다른 동굴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로써 다량의 무기를 노획하게 되었는데 그 수량이 980정에 이른다. 보기 드문 최고의 전과였다. 이 포로에 대한 기록은
최명신 장군의 회고록, 베트남 전쟁과 나, 그리고 민찬기 중대장의 당시 설명이 포함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의 증언집, 증언을 통해 본 베트남 전쟁과 한국군 이에 기술되어 있다. 당시 상황에 따라 전과는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이 책에서 정 총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인간이 생명을 사랑하는 작전을 하면 하나님은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것이다. 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생포함으로써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다. 이때까지만 해도 본인에게는 부하들을 보호하는 일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지휘관이라는 주변의 평가가 있어서 신경이 쓰였는데 이 일은 그러한 인식이 무색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 개인적으로도 시원하게 생각하는 일이었다. 후배 현역 장교들로 구성된 베트남 전사 연구회 덕분에 3중대 전우들을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지난달 10여 명의 3중대 전우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미 고인이 된 민찬기 중대장의 이야기가 나왔다. 그때 통신병 출신의 한 전우가 민찬기 중대장이 정명석 총재를 신의 아들이라고 칭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이 책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지만 너무도 신기해서 그 사연을 간략히 소개한다. 혼바산 작전 시에 정 총재는 가장 위험한 임무인 천병 임무를 마치고 잠시 휴식하면서 동료 전우와 물웅덩이에서 목욕을 하게 되었다. 이때 숨어있던 베트콩 2명이 2번이나 사격을 했는데도 불발이 되어 이들이 살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그날 밤 2명의 베트콩이 투항한 후 민찬기 중대장에게 당시 상황을 진술함으로써 그 상황이 자세히 밝혀지게 되었다. 또 한 번은 6일간의 수색 작전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전과가 없는 상황에서 재수색을 해서 수류탄 1개라도 획득하라는 중대장의 지시가 떨어졌다고 한다. 가장 먼저 출발한 정 총재가 적의 방망이 수류탄을 드는 순간 누가 뒤통수를 강하게 쳐서 수류탄을 던지게 되었는데 그 수류탄이 조그만 바위 틈에 들어가 한 명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 총재를 후속하던 병사는 아무도 없었는데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당시 소대장의 자서전에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본인이 지금 들어봐도 그는 신의 아들임이 분명하다. 그때 그것이 터져서 3중대 1소대 인원 중 일부가 다치거나 죽었으면 아마도 민찬기 중대장은 책임을 져야만 했을 것이다. 정 총재는 1차 파월 시와 동일하게 제8월 시에도 3중대 1소대 2분대 유탄 발사기 사수로 참전한 특이한 경력이 있다. 정 총재가 귀국했던 약 6개월 동안 3중대에서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것을 누구보다 안타깝게 여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2번의 파병 기간 동안 정 총재가 참가한 전투만 해도 300회가 넘는다. 가장 위험하다는 천병 임무도 70여 회나 수행했고 병장으로 소대장 전령도 했다. 이는 얼마나 생명을 사랑했는지 엿볼 수 있는 기록이기도 하다. 정 총재는 이러한 전쟁터에서 엄청난 연단을 받았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여러 개의 훈장을 받고도 행정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못내 아쉽다. 이 아쉬움은 정 총재의 공로를 뒤늦게라도 치하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 글을 바라보는 후대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다. 당시 직속 상관으로서 최고의 훈장을 이 글로 대신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앞서다 보니 추천서가 조금 자세해졌다. 동서고금의 많은 전쟁을 연구하는 자들의 한결같은 주장은 최소의 희생을 통한 목적 달성이다. 부전승 사상, 간접 접근 전략 등의 주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전쟁의 참혹성과 맹목성을 지적하면서 생명을 중시하는 전쟁으로의 필연적인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이제 그것이 이 땅에 구현되어야 한다. 이 책은 그 해결책을 던져주고 있다. 저자가 제시하는 사랑과 평화의 전쟁은 이와 같은 변화 추세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책은 지구상에서 전쟁을 사라지게 할 철학서, 지침서, 실천서가 될 것이다. 이것이 본인이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다. 이 책의 발간에 즈음하여 이제는 이 책에서 언급된 각종 비리들이 우리 사회에 잔존하는 불합리적인 요소들과 함께 말끔히 청산되길 바란다. 이미 정 총재의 전투 사례가 군장병들의 정신 전력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군사서적에 수록되었다 하니
조금은 다행스럽고 위안이 된다. 끝으로 이 책이 전쟁을 잊은 세대들에게 전쟁의 잔인함과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세계가 사랑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밝은 빛이 되길 기대한다. 정총재의 건강과 안위를 기원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2017년 10월 대구 칠곡에서 전우. 저자 소개